형부 지금요. 여기서 넣으시려고요. 형부 이렇게 큰 거 넣은 적 처음이에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형부 빼지 말고 계속 해줘요. 3년 전 파리의 밤, 땀으로 젖은 몸으로 내 위에서 허리를 흔들고 있는 여자. 파리 출장 중 나를 물고 빨았던 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던 예쁜 승무원이자 바로 나의 처제였죠. 평소엔 그냥 아내의 여동생, 조금 철없고 어린애 같던 그 애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승무원으로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 고운 입술, 그리고 그날 밤 파리의 와인 한 잔이 우리가 그 선을 넘게 했죠. 사랑은 항상 계획 없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나는 오늘도 눈을 감으면 그 3박 4일을 떠올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절대 겪지 말아야 할 이야기이자 어쩌면 가장 공감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요일 오전 9시 지하철 2호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오늘 할 업무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대기업 영업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한 지 벌써 13년째. 이런 아침 풍경은 이제 몸에 밴 일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마자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파리 출장 건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으로 누군가 파리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이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요? 갑자기요? 응, 부장님이 너를 지목하셨어. 경험도 많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시더라고. 팀장의 말에 민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출장이야 몇 번 해봤으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 수진에게 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파리 출장 가게 됐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리? 얼마나 가는데? 사흘 정도. 길지는 않아. 수진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결혼한 지 13년 이런 출장은 이제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다만 수진이 한 가지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지연이도 파리 노선 뛰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만날 수도 있겠네. 지연, 수진의 여동생이자 민석의 처제였습니다. 올해 33인 지연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 가족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었습니다. 민석에게 지연은 그저 철없는 처제 정도의 존재였어요. 가끔 가족끼리 모이면 농담도 주고받고 때로는 살짝 시비 아닌 시비를 걸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죠. 특별히 의식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수진의 동생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민석은 혹시나 해서 지연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연아, 형부. 다음 주 화요일에 파리 가는데 혹시 그때 너도 파리 있어? 금세 답장이 왔어요. 어머, 정말요? 저도 화요일 파리 가는 스케줄이에요. 뭔 일로 가시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근데 혹시 같은 비행기는 아니겠지? 어떤 편이세요? 민석이 항공편 정보를 보내자 지연의 답장에는 놀라는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헐, 저 그 편 근무해요. 대박이네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민석은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 든든하기도 했고 지연이 승무원이니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민석은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장 전날 밤 민석은 캐리어에 옷을 정리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파리에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협력업체 미팅, 현지 시장 조사, 그리고 며칠간의 자유시간. 어쩌면 지연과 함께 파리 시내를 구경할 기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가벼운 기대 정도였을 뿐 민석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민석은 비즈니스석 티켓을 들고 탑승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출장비를 넉넉히 잡아준 덕분에 이번엔 비즈니스석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탑승 시간이 되자 승무원들이 나타나 탑승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습관적으로 탑승권을 확인하며 줄을 서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민석은 자신의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11A 좌석, 창가 쪽이었어요. 캐리어를 수화물 칸에 넣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돌리자 앞쪽에서 안전시연을 준비하는 승무원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순간 민석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보던 지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지연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언제 저렇게 컸지?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족 모임에서 보던 그 활발하고 때로는 철없어 보이던 지연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도 민석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안전시연을 하면서도 살짝 민석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 가족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런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절제되고 우아한 완전한 프로페셔널의 미소였죠. 민석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지연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륙 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자 지연이 민석이 앉은 구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고객님, 음료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지연이 정중한 말투로 물어봤습니다. 민석은 잠깐 당황했어요. 지연이 자신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오렌지 주스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따라줬는데 그 모든 동작이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모습을 자꾸 훔쳐보게 됐어요.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지연의 모습, 다른 승무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기내를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지연이 앞으로 몸을 숙여 음료를 따라줄 때 드러나는 목선이나 승객과 대화할 때 보여주는 부드러운 미소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저런 예쁜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이 부럽겠다. 민석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내를 오가는 지연을 보면서 민석은 계속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 지연은 처제인데 왜 이렇게 다른 여자처럼 보이는 걸까요? 유니폼 치마 속에서 드러나는 다리 라인, 서비스를 할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어깨, 그리고 승객들을 대할 때의 그 완벽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민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자 지연이 다시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기내식은 소고기와 닭고기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주세요. 지연이 기내식을 놓아주면서 살짝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부, 나중에 파리에서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사흘 있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지연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시간 되면 연락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다른 승객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따라갔고 그녀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민석은 계속 이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10여 년간 처제로만 알고 지냈던 지연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민석은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10월 말이라 그런지 한국보다 훨씬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민석은 코트를 여미며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몇 번 와봤던 곳이지만 이번엔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친 후 민석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미팅 준비를 했어요. 협력업체와의 중요한 계약건이라 긴장이 됐지만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온 터라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대방도 우리 회사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도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됐죠. 오후 6시쯤 모든 업무가 끝나자 민석은 홀가분한 마음이 됐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간단한 후속 미팅만 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자유시간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형부, 업무 끝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응, 방금 끝났어. 처제는 어디 있어? 저도 막 호텔에 도착했어요.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파리 온 김에 맛있는 거 먹어봐야죠. 민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혼자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지연과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지연이 제안한 곳은 생강 근처의 작은 비스트로였어요. 거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저 예전에 파리 올 때마다 가는 곳이거든요. 민석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지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간 민석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내에서 봤던 승무원 유니폼 차림의 지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검은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지연의 모습은 파리의 거리와 묘하게 어울렸어요.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뜨렸고 화장도 기내에서보다 더 은은하게 했습니다. 형부, 지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연인을 기다리던 여자 같아 보였어요. 처제, 여기 어떻게 알았어? 몇 번 와봤거든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둘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비스트로였어요. 캔들이 켜진 테이블, 벽에 걸린 빈티지 포스터들,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프랑스 샹송까지 모든 것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어때요? 지연이 메뉴를 보며 제안했어요. 그래, 좋지. 민석도 동의했습니다.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하고 간단한 안주들도 함께 시켰어요. 와인이 나오자 지연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기념으로 건배해요. 건배.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지연의 모습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어요. 가족 모임에서 보던 그 활발하고 때로는 시끄럽기까지 한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고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부는 파리 몇 번째세요? 4번째인가? 업무로만 오다 보니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은 없어. 그럼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좋은 곳들 많이 알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민석은 지연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몰랐던 지연의 깊이 있는 생각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담들,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섬세한 감성까지 모든 것이 민석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처제,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어? 민석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형부가 몰랐던 거죠.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파리의 밤이 완전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생강변을 따라 걷자고 지연이 제안했어요. 야경이 정말 예뻐요.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둘은 천천히 강변을 걸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곳에서 지연이 민석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여기 서세요.
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민석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연인 사이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민석은 간단한 후속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지연과의 저녁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생강변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오후 2시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 업무 끝나셨죠? 저 지금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데 같이 쇼핑하면서 구경하실래요? 민석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어제의 그 좋았던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샹젤리제에서 만난 지연은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크림색 코트에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파리의 거리와 묘하게 어울렸어요. 함께 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하는 동안 민석은 마치 연인과 데이트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옷을 고를 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장난스럽게 민석의 팔에 매달리기도 했어요. 저녁 6시쯤 지연이 제안했어요. 어제보다 더 근사한 곳에서 저녁 먹을까요? 제가 정말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거든요. 지연이 안내한 곳은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파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비싼 와인이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걸로 마셔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의 지연은 어제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민석의 손을 살짝 만지기도 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형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남자셨어요? 지연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뭔 소리야? 처제나 어릴 때부터 봤잖아. 아니요, 연애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여자한테 대했는지 궁금해서. 지연의 질문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와인이 취기를 돌게 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지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고 평소보다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지연이 와인 잔을 들려는 순간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잔이 기울어지면서 레드와인이 지연의 크림색 코트에 쏟아진 거예요. 아, 지연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옷 비싼 건데. 민석도 황급히 냅킨을 가져다 지연의 옷을 닦아주려 했어요. 빨리 물로 씻어야 얼룩이 안 져. 우리 호텔 가자. 하지만 괜찮아. 내 호텔이 더 가까워. 거기서 빨리 씻고 드라이어로 말리면 될 거야. 택시에서 지연은 계속 자신의 옷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옷인데. 미안해. 내가 계산할 때 테이블을 건드린 것 같아. 민석이 사과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호텔에 도착하자 민석은 지연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욕실에서 찬물로 빨리 씻어봐. 얼룩 제거제도 있을 거야. 지연이 욕실로 들어가자 민석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자신의 호텔방에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10여 분 후 욕실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 나타났어요. 호텔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살짝 젖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욱 순수해 보였어요. 하얀 가운이 지연의 몸매를 드러내면서도 감추고 있어서 오히려 더 관능적으로 보였습니다. 옷은 어떻게 됐어? 민석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어봤습니다. 얼룩이 많이 빠졌는데 아직 젖어 있어서 말려야 해요. 지연이 가운의 앞자락을 살짝 여미며 말했어요. 그 작은 동작에도 민석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보상이라도 해야겠는데. 민석이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대신 미니바에 있는 와인이나 한 잔 더 할까요? 아까 식사가 너무 아쉽게 끝났잖아요. 지연의 제안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니바에서 와인을 꺼내 잔에 따르는 동안 민석은 지연의 모습을 훔쳐보게 됐어요. 가운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지연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다리를 살짝 꼬고 앉은 모습,
가운 사이로 살짝 보이는 어깨선, 그리고 은은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민석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건배. 지연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민석도 잔을 들었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느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호텔방의 은은한 조명과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소파에 다리를 살짝 모으고 앉아 있었는데 가운의 깃이 자꾸만 벌어져서 쇄골 라인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민석은 그럴 때마다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형부, 언니랑은 언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지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물어봤습니다. 취기가 돌아서인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웠어요. 글쎄, 자연스럽게 됐지. 연애한 지 3년쯤 됐을 때 로맨틱하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지연의 질문에 민석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했어. 특별한 건 없었어.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금세 결혼하게 될 거야. 형부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 말에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진짜예요. 형부는 정말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든든하고. 지연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민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형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어때요? 여자로서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석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지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술에 취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형부도 저를 여자로 보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계속 그런 눈으로 보셨어요. 민석은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처제, 우리 이러면 안 돼. 민석이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왜 안 돼요? 지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운이 몸에 달라붙으면서 지연의 곡선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민석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연이 민석 바로 앞에 서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형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기분인지. 그 순간 지연이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 기분이 싫지는 않아요. 민석의 손에 전해지는 지연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처제, 형부도 같은 기분이죠? 지연이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술과 분위기, 그리고 지연의 매력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제. 민석이 지연의 손을 꽉 잡자 지연도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지연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민석은 지연의 입술을 바라봤고 지연도 민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격렬해져 갔어요. 민석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감쌌고 지연의 손은 민석의 목에 걸렸습니다. 가운의 띠가 풀어지면서 지연의 어깨가 드러났어요. 그 밤은 길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탐하듯 안았고 10여 년간 쌓아왔던 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민석은 지연의 부드러운 피부를, 지연은 민석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최근 아내한테서 느껴보지 못했던 잘록한 허리,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강력한 쪼임. 색다른 신음소리마저 민석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형부 이렇게 큰 거 넣은 적 처음이에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형부 빼지 말고 계속해줘요. 어느덧 민석은 지연의 위에서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지연은
마치 활처럼 허리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 민석이 먼저 잠에서 깼어요. 옆에 누워있는 지연의 모습을 보자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연도 곧 잠에서 깼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실수야. 지연은 민석을 바라보더니 담담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 후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른 옷을 입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민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날 하루 민석은 호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팅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지만 지연을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연의 부드러운 피부, 그녀의 신음소리, 그리고 아침에 보였던 그 담담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오후 4시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부, 괜찮으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민석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응, 괜찮아라고 짧게 답했어요. 곧바로 지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석은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이 실수였다면서도 동시에 지연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래, 좋아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지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의 그 당황하고 어색해하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과감한 스타일이었어요. 형부,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내려왔어. 민석은 지연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호텔 근처 바에 가요. 조용히 술이나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바에 도착해 칵테일을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부, 어젯밤 일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처제, 저도 성인이고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지연의 말에 민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지연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지금은 8이고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잖아요. 지연의 말이 민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칵테일을 몇 잔 마시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지연은 어제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을 자연스럽게 만지고 가끔 다리를 살짝 스치게 하기도 했어요. 형부, 어젯밤 어땠어요? 지연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처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좋았죠? 지연의 대담한 질문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느껴본 짜릿함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미칠 만큼요. 사실 그래서 또 생각나요. 지연이 민석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언니는 몰라도 되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지연의 말에 민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발을 나와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둘은 말이 없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연이 민석의 손을 잡았고 민석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이 민석을 끌어안았어요. 형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젯밤과는 달리 지연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민석의 셔츠 단추를 풀면서 키스했고 민석은 그런 지연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건 정말 실수야. 민석이 중얼거렸지만 손은 지연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라도 상관없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 밤 둘은 어젯밤보다 더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민석은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1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지연은 어젯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숙했어요. 아, 미치겠어요. 이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느낌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형부 이제 뒤로 해주세요. 호텔 방은 크지 않았지만 소파에서, 화장대에서, 그리고 침대에서, 결국 서로의 몸을 씻겨주던 화장실에서 마저 우리는 계속 옮겨다니며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사랑을 나눴죠. 새벽이 될 때까지 둘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욕망일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비행기에서는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요. 지연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지연의 고백에 민석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아침, 민석은 따뜻한 감촉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연이 그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남기고 있었어요. 형부 일어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더 부드럽고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민석이 눈을 뜨자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아침이에요. 그 말에는 아쉬움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민석의 몸 위로 올라타더니 목과 가슴에 부드러운 키스를 남겼어요. 형부, 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지연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제, 쉿, 아무 말하지 마세요. 지연이 속삭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민석의 몸을 따라 내려가며 뜨거운 흔적을 남겼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실루엣이 그 빛에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민석은 이 순간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연의 애무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내 것을 거침없이 물고 빨았습니다. 그리고 입안 가득 내 것을 받아주었죠. 그리고는 삼키며 말했습니다. 형부, 맛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둘은 서로를 놓았어요. 지연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처제, 괜찮아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연은 이미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하는 모습이 승무원다웠습니다. 형부, 공항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해야 해요. 알고 있어. 민석도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지연이 방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 민석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연과 보낸 사흘이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그 뜨거웠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 지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승객님. 편안한 여행 되세요. 완전히 공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마치 민석을 처음 보는 것처럼. 기내 서비스 시간에 지연이 민석의 좌석으로 왔습니다. 고객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철저하게 선을 긋는 말투였어요.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오히려 민석을 더 슬프게 했습니다. 비행 내내 민석은 지연을 바라봤지만 지연은 완벽한 승무원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과 뜨겁게 얽혔던 그 여자가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민석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씁쓸함과 동시에 어딘가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사흘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지만 현실로 돌아온 지금은 그것이 꿈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지연이 출구에서 승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지연이 민석에게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민석은 핸드폰을 켰어요. 수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도착해? 저녁 준비해 둘게.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진과의 결혼 생활도 평온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면 파리에서의 그 사흘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부드러운 피부, 그녀의 신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아침에 그 뜨거웠던 순간들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과는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둘 다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서로의 눈에서 그때의 기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종종 꿈을 꿨어요. 파리의 그 호텔 방에서 가운을 걸친 지연이 다가오는 꿈을. 그럴 때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꿈이 끝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어요. 정신적인 사랑도 오래 남지만 육체적 사랑 역시 오래 간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민석은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연과의 그 시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연은 여전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파리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민석과 눈이 마주칠 때면 미묘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둘만 아는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좋은 아내였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민석을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민석은 가끔 지연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수진의 사랑은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지연과의 그 사흘은 불타오르는 열정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석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연이 있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파리의 그 밤이 생각났고 와인 냄새를 맡으면 호텔 방에서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지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대. 의사라고 하더라. 민석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와 아쉬움을 느꼈어요. 지연의 결혼식 날 민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식장에 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지연이 민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해, 처제. 행복하게 살아. 그 짧은 대화가 둘의 마지막 개인적인 대화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민석 앞에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지연이 결혼한 지 6개월 후 민석에게 다시 파리 출장 기회가 생긴 거예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석 씨, 또 파리 가실 생각 있으세요?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민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지연과의 기억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다시 파리에 간다는 소식을 수진에게 전했어요. 또 파리야? 지연이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만날 일도 없겠네. 비행기 표를 받아든 민석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파리행 비행기 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출장 전날 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파리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것일까요? 지연과의 추억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 사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이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파리로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일 거예요. 과연 그 도시가 민석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새로운 추억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아픈 기억일까요? 민석은 캐리어를 정리하며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